안녕하십니까. 고주현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교재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 회계나 세무를 아시는 분이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나 세무의 아주 기초적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학원 같은 데서 보면은 회계 원리만 하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회계 원리만 하더라도 한 달 코스로 하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뭔가 그래도 한두 가지 사업할 때 필요한 걸 알려드리려니까 어느 정도는 아신다는 가정 하에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근데 전혀 모르시는 우리 사장님이나 뭐 실무자분은 없겠지만 사장님들은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법인 개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세금은 이제 소득세와 거래세라고 할게요. 이 구분은 뭐 세법 어떤 학문적인 세법에서의 구분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득세는 이 이제 번 돈, 우리 그냥 돈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회계나 세법에 이익이라고 하는데 뭐 소득금액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과세표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명칭을 불문하고 돈을 벌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 그게 소득세의 개념입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는 뭐 종합소득세라고도 하고, 법인 사업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법인은 뭐 법인세라고 하는데 예전에 뭐 법인 소득세라는 표현도 썼고, 그러니까 표현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은 이제 소득세의 개념이고요. 근데 거래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소비세라고도 한번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익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중 주민세 중에 뭐 균등할 주민세, 그러니까 집에 이 세대주는 아마 주민세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내가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랑 관계없이 그냥 주민이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임지세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취등록세도 이런 유형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내는데 뭐 이 취득하는 게 내가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그거는 관계없잖아요. 내가 그 물건 거래로 인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는 관계없이 그 행위나 그 거래나 또는 존재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걸 뭐 거래세라고도 하고 소비세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제 소득세의 대표적인 거는 뭐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세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고민에 있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고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이제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가세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우리 사업하실 때 고민 중에 한 60%는 부가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내는 세금이 종류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소득세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게 대표적인 소득에 관한 세금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으로 거래나 소비에 관한 세금입니다. 이렇게 한번 분류를 드렸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소득세, 아까 앞서 설명한 소득세와 거래세 중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부가가치세가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부가가치세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되게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소비세나 거래세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 거랑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뭐 법적으로 재화 용역이라는 표현 쓰는데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표현은 조금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쓰는 표현으로 할게요. 물건을 팔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게 과세 대상이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부과가 되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원 공급자는 원재료를 이제 100원에 사왔어요. 자기가 이제 막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200원에 팔아요. 200원에 팔죠. 마진을 2배 남겨가지고 100% 남겨가지고, 그리고 도매상은 이거를 다시 마진을 붙여서 300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자, 이게 부가가치세는 이제 과세 대상이 있고요. 이제 면세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세율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원짜리를 A 입장에서 200원에 팔고 B는 200원에 사서 300원에 팔고 소비자는 300원짜리 물건을 사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하면 요 금액 그대로 이제 흘러가죠. 요 물건 원재료부터 다 면세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면세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어떤 물건이 면세, 어떤 용역이 면세인지 다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가세가 면세냐 과세냐, 이게 부가세 붙는 거야 안 붙는 거야, 이거는 사실 법에 아예 그냥 딱 열거가 돼 있고요. 열거되지 않으면은 이제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면세 같은 경우는 열거가 돼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 법령을 보고, 법령이 뭐 어려운 용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농산물, 축산물 이런 식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래도 애매하다 하면 국세청이라든지 이제 지리외신을 통해서 수천 개의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오른쪽 위에 국세법령 정보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수천 건의 사례들, 지리외신이라든지 뭐 소송까지 갔던 사례, 뭐 심사청구, 이의신청했던 사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시면 가르마를 탈 수 있고요. 일단 개념으로 가면 일단 과세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면세면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A는 100원, 내 주머니에서 100원 지급해서 원재료를 사와서 200원에 팔아서 200원이 들어오면 이제 100원이 남잖아요. 이익이죠. 그럼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소득세를 내겠죠. B 역시 주머니에서 200이 나갔는데 300을 벌었으니까 100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하죠. 소비자는 그냥 나는 300원짜리 물건을 사서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면세라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복잡하다고 느끼실 이제 시점이 왔는데, 이게 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사업하실 때 부가세는 여기에 10을 더 붙여요. 110. 이게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공급가액의 부가세 공급 대가. 뭐 어려운, 이건 뭐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그렇게 용어가 있기 때문에 뭐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부가세 붙여서 110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A 주머니에서는 마이너스 110이 되죠. 그리고 사와서 이제 가공을 한 다음에 200원에 팔 때 또 여기에 부가세가 붙어요. 220이 되죠. 그러면은 A의 주머니에는 220이 들어옵니다. 그럼 얼마가 남았죠? 이익이 110원이 되죠. A의 이익이 110원일까요? 이게 아닌 이유는 여기가 이 부가세가 있습니다. 20원, 10원.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부가세를 A가 10원은 공제를 받고 20원은 납부를 하니까 20원에서 10원을 차감한 순수한 이 10원만큼을 국세청에 부가세 납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부가세가 10원 빠져가지고 실제 A의 주머니 최종적으로 100원이 남게 됩니다. 그럼 아까 면세랑 똑같죠? 전체 다 면세든 전체 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든 A는 결국 내 주머니에 남는 건 100원짜리 사서 200원에 팔면 100원이 남는 거예요. 근데 부가세가 붙어서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부가세는 B한테 받아서
내는 거고, 또 내가 낸 부가세는 공제받는, 그걸 전단기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세법은 돼 있기 때문에 10원을 부가세를 내면 내 주머니는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부가세가 소비자한테 팔 때 330이 있겠죠. 그러면은 내 주머니에서는 220이 나가고 330이 들어오고 110원이 했는데, 이게 내 순이익이 아니고 부가세 30을 내야 되고 내가 낸 부가세 20을 공제받으니까 또 10이 나가죠. 그래서 B도 역시 100이라는 이익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면세든 과세든 관계없고, 이제 이런 비교 설명이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부가세는 사업자들은 사실 자기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부가세 낼 때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또 부가세는 왠지 비용처럼 생각되시냐면, 이 받은 돈을, 이 110원이라는 돈을, 이 중에 내 돈은 100원인데 10원은 부가세를 낼 건데, 당연히 사업 활동에 소비를 먼저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 기준으로 1년에 4번, 개인 기준으로 이제 뭐 2번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부가세 낼 때까지 이 돈을 갖고 있지 않고 일단 소비를 하죠. 근데 나중에 10원을 낼 때 확정 신고하고 부가세를 내려고 딱 봤더니 통장에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가세만 많이 나온다 하고, 그게 마치 이제 내 주머니에서 순수하게 빠져나가는 비용처럼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실제 뭐 99%의 회사들이 이 부가세를 따로 이렇게 모아두거나, 제 사례에 의하면 저는 한두 개 본 것 같아요. 10년 동안. 실제로는 다 그냥 활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B도 보면은 10원을 냈죠. 국세청에. 국가에서 10원. 그럼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10원, 여기서 10원이 거쳤죠. 네. 그래서 거치고, 국가는 부가가치세를 회수했고,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은 결국은 누가 낼까요? 소비자가 내는 거죠.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가 이제 붙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돈을 페이를 하고 지급을 하고 그 상품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결국은 뭐 담세자라고 하는 실질적인 부담을 갖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근데 사실은 국가가 최종 소비자한테 받고 싶은 건데, 왜 이런 절차를 했냐면, 최종 소비자가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한테 당신이 산 재화 용역이 과세 대상이면 부가세를 내라고 하면, 5천만 명이 뭐 거기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뭐 많을 텐데, 5천만 명이 일일이 그 부가세를 계산하고 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 소비자한테 부담시키고 싶은 이 세금인데,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부가세가 전 단계에서 다 납부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어떤 이제 대표적인 예로 어떤 물건을 막 제조 생산하는데 원가가 얼마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가를 계산할 때는 부가세를 전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중간에 뭐 면세, 과세, 영세율이 막 이렇게 껴있는 복잡한 거래가 아니라면 그냥 부가세 생각하지 마시고 쭉 원가 산정을 하고, 또는 거래 가액, 마진을 산정해 놓고 거기에 과세니까 다 10%씩 부가가치세를 얹어서, 결국은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좀 혼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가세랑 면세금, 영세율이 뭐냐? 근데 최종 소비자가 이제 당연히 내국인일 거 아니에요. 국내 거주자. 근데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를 붙이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수출을 한다. 그럼 이 법의 취지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걸 가정해서 했는데, 수출이 되면 이 B가 국내 C가 아니고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되면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한국 부가가치세를 지우는 형식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안 맞겠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는 영세율이라고 해서 이 30이 아니고 이제 빵을 만들어주죠. 그럼 이제 이게 300이 그대로 수출한 대금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혜택이냐 계산을 해보시면 어차피 이분은 이제 30이 없으니까 300이잖아요. 근데 부가세는 당연히 이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을 당연히 이제 환급 받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했잖아요. 매출할 때 부가세가 수출이니까 0인데 매입할 땐 분명 내가 20원의 부가세를 냈잖아요. 내고 환급 받으니까 사실은 부가세 부담은 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이라고 해서 이제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혜택을 준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외국에서 소비되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아예 입법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영세율이란 제도로 이제 없애주는 그런 과정이지 혜택이 되는 게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B는 세금을 부가세를 납부하나 안 명세율을 적용받나 내 주머니에 결국 남는 거는 10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부가세 관련 업무 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구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쉽지 않죠. 저도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릴까. 뭐 제가 사실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서투를 수 있는데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